안녕하세요. 간사칠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서은국 작가님의 행복의 기원입니다. 연대 교수님이신 서 작가님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행복 분야 심리학자로 이분의 논문들이 OECD 행복 측정 보고서의 참고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우린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요. 이 책에선 우리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됐다라고 주장해요. 즉 행복 이 자체가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모습을 인간의 대표적 특성으로 꼽는데요. 그런데 최근 많은 학자들은 의식적인 사고의 중요성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요. 그럼 우린 왜 이렇게 이성의 능력을 숭배하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우린 경험한 것 중에서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신진대사 활동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린 이 보이는 부분이 실제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고 해요. 하지만 사실 의식은 아주 한정된 용량의 값비싼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성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다른 이유는 이성이 우리의 동물적 본능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때문인데요. 이 능력 덕분에 우리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책에선 인간이 생각보다 동물적인 본능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호모 사피엔스가 문명인의 모습으로 살게 된 게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잠깐에 불과하거든요. 농경 생활을 하며 본격적으로 문명을 갖게 된 게 길게 잡아야 6,000년 전이고요. 인간과 침팬지가 진화 여정에서 갈라지게 된 건 대략 600만 년 전인데요. 그래서 이 책에선 시간을 1년으로 압축한다면 인간이 문명 생활을 한 시간은 365일 중 고작 몇 시간에 불과하고 364일 남짓을 단지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왔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우리 유전자에 새겨진 생존 버릇들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건데요. 특히나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선 본능적인 모습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뇌는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일종의 생존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뇌는 DNA 코드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적인 머리로는 완전히 해독되지도 않아요. 게다가 우리 뇌는 문명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우리가 사는 21세기 세상과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습성도 있어요. 예컨대 이제 식량 문제가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몸은 지방이나 달콤한 음식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말이죠. 인류는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행복을 느껴야만 했는데요.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길은 험난하고 고달팠지만 이런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에 상응하는 강력한 보상이 주어졌기에 계속할 수 있었어요. 희열, 성취감, 뿌듯함, 자신감 같은 쾌감을 유발하는 정서들이 바로 이런 보상이고요. 시카고 대학의 오랜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가장 총체적인 사망 요인은 사고나 암이 아니라 외로움이라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뇌과학자 마이클 가자니가 교수는 일평생 연구를 토대로 인간의 뇌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고요. 우리 뇌의 영상사진을 보면 신체적, 사회적 고통은 동일한 뇌 부위에서 발생해요. 몸이 다치는 거랑 애인이 떠날 때 우리 뇌는 똑같은 곳에서 비상경보를 발동하고 둘 다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행복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아요. 인생의 여러 조건들, 돈, 건강, 종교, 학력, 지능, 성별, 나이 다 고려해도 행복의 개인차 중에서 약 10 내지 15% 정도밖에는 예측하지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시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선 쾌감 수준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초기화 과정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야 오늘 배가 부르더라도 살기 위해 내일 또 사냥을 나갈 테니까요. 이런 이유로 우리가 지금 아무리 대단한 조건을 가졌더라도 여기에 딸려왔던 행복감은 생존을 위해 곧 초기화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가 중요한 거고요. 커다란 한 방의 행복보다 소소한 작은 기쁨을 자주 느끼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 책을 읽다 가장 놀랐던 부분은 외향성이라는 성격 특질이 행복의 개인차를 좌우한다는 거였어요.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을 살펴보니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불행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이런 점에서 사람을 좋아하는 외향적인 사람이 행복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들도 혼자일 때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높은 행복감을 느끼더라고요.
내향적인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들만큼 타인과 어울리지 않는 건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불편해서니까요. 이런 점에서 사람은 즐거움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때론 가장 큰 스트레스죠.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 스트레스를 더 예민하게,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경험하기 때문에 홀로 있고 싶어 하지만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타인을 존중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타인의 평가에 너무 좌우되어 그들에게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게 되면 우린 세상을 나만의 시선이 아니라 남의 눈을 통해 보게 되고요. 이게 행복의 걸림돌이 돼요. 인간의 뇌는 사회적인 뇌이기 때문에 생존과 직결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는 건 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고요. 집중하는 만큼 피로와 불안도 쉽게 느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한국인들은 자신이 경험한 게 남들 볼 때는 별게 아니라는 피드백을 받게 되면 행복했다고 느꼈던 자신의 감정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보다 남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고 행복의 외형적인 증거물들을 전시하기 위해서 돈에 집착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과도한 물질주의는 행복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해요. 내 행복 전구를 가장 확실하게 켜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선 행복의 핵심을 한 장의 사진에 담는다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이라고 강조해요. 여러분, 가치로운 삶, 절제하는 삶도 아름답지만 우리의 원시적인 뇌가 흥분하고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면서 보다 풍요로운 일상 영위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오늘도 힐드 책방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제게 영감을 준 책과 함께 찾아뵐게요.